이게 저는 가장 황당했어요. 시세 조정 세력으로부터 누구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공범들은 그 관련성을 부인할 거 아닙니까? 판결 내용 간단히 좀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네, 법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무죄, 샤넬백 알선 수재만 1년 8개월. 자, 어제에 이어서 변선진. 이름은 선진이지만 전혀 선진적이지 않은 김건희를 여사라고 칭하는 몇 안 되는 매체 저희 고발할 겸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주가 조작이 가장 핵심적인 이번 세 사안 중에서 하나였는데 자,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검 기소 16개 수사 혐의 중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도이치 오늘 무죄 받고 뭐 상한가 가까이 간 것 같은데. 자, 그런가 하면 명태균 공천 개입 불법 정치 자금 이것도 무죄 나오고 통일교 관련해서 샤넬백 2개에다가 목걸이 하나인데 샤넬백 하나는 또 그 와중에 무죄입니다. 그렇게 해서 꼴랑 1년 8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선고 모습 짧게.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돈 받아가래.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예. 예,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죄 나왔다고 돈 받아가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저기 옆에 앉았던 남자 변호사가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그때 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성공 보수 받겠다. 우와, 웃었겠죠. 대박. 그렇죠. 웃음을 네. 감추기 위해서 고개 숙인 거죠. 표정 관리해야지. 아, 이거 생중계지. 우인성 재판장 많은 분들이 저 재판장 누구냐고 법관 계속 좀 찾고 계신데 자 일단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먼저 특검에서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의가 많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네,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알선수재 무죄 부분, 이게 이제 알선 수재는 통일교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네.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야, 이게 공동정범 관련해서 이게 작전주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돈을 20억 했지만 근데 실제로 이게 공범 여부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이걸 분리해가지고 기상천외하기 이게 이미 작전인 거 알고 들어갔으면 공범인 거잖아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분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범이죠. 흔히 네. 얘기하는 공동전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간 1년 8개월 하는 순간 최순실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순실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얼마나 양심수 같아요. 막 느낌에. 진짜요. 이거 최순실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자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네. 네, 최순실이 끼친 해악과 김건희가 끼친 해악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김건희가 압도적으로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8개월밖에 안 줬다는 건 아니, 그야말로 이건 판사가 아니라 변호인 같았어요. 변호인도 변호인의 저렇게는 아마 주장 못할 거예요. 아, 말이 안 되니까. 자, 공동정범 관련 판단 이게 저는 지난번 지기현이가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석방했던 당시의 위록지마 진의 마음대로 그냥 눈에 걸면 뭐 하고 귀에 네네. 걸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거는 사실상 뭐 판례까지 다 뒤집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데 그다음 정치 자금 기부 관련해서 이게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더구나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알선 수재로 볼 수 없다. 아니 범죄를 저지른 범죄꾼들이 왜 계약서를 씁니까?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냥 덤벼드는 게 아니고 또 김건희라는 지형이 있잖아요. 유력 대선 후보였고 잘하면 끌어올릴 수 있고 대권을 잡을 것 같은 그게 권력의 앞에 눈에 어른거리는 사람인데 더더욱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가 유죄가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 판단은. 더더구나 근데 그렇죠. 뭐 이 사람 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약서를 안 쓴 건데. 왜냐면 합법이면 계약서를 썼겠죠. 당연히 뭐 주고 받는 거고, 그렇죠? 용역을 시키는 거고 그 대가를 줬을 텐데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면 앞으로 초등교육부터 대한민국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이번에 대가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가가 주고받은 게 없다. 이게 뭐 무상으로 해줬다 하더라도 그 김건희를 위해서 대가를 이미 지방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자들한테 다른 쪽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직접 받은 건 없다. 이런 취지로 아니죠. 대통령 수재가 또 성립되지 대통령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가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렇죠. 대가가 있는 명태균은 지금 오세훈한테 아파트 받아야 된다는 정도인데 서울시장이 그 정도면 대통령한테 받을 건 뭡니까? 아파트 단지 정도 되잖아요. 넓게 봐야 돼요. 이건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판례가 한둘입니까?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례를 축적해 왔는데 이 판사가 이거 정말로 그냥 아니 국민 여러분 하여튼 내 이름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요번에 이 역할을 해야 돼요. 법원에 살아남으려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답정하고 그리고 가죠. 여론조사 대가로 이제 김영선 공천을 받은 걸로 그 여러 가지 진술에도 나와 있고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단정할 수 없다. 이 대가성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단정하려면 이렇게 되나요? 이 여론조사 대가는 김영선을 공천해 주는 겁니다. 확인필 그리고 서명하고 날짜 적고 지장 찍고 그다음에 대가성이다 이거.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고 이래야 대가성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또 하나 볼 때 참나. 정치자금법이 가장 화려한 변칙이 난무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 계약 체결한 거 없다 말씀드렸고 전속적으로 계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오로지 윤석열 부부만을 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다른 데도 줬더라. 그러니까 이게 특정해서 여기로만 이익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알선수재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지금. 정말 기괴한 논리입니다. 다른 데 줬다라는 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 대표 그리고 그 공천을 관리하는 뭐 김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윤석열 포함 이렇게 건네준 거고. 그 여론조사 건네진 시점이 2021년 6월입니다. 그때는 경선 때거든요. 대통령 경선 때. 그러니까 내부 여론조사. 이 후보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를 윤석열 부부 포함하여 국민의힘에 이 공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판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니 서로 무차별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더라도 그게 네. 특정이 된다고 하면 이들에게 이익이 간 게 그러면 그건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진짜 골 때리는 거 도이치 관련해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하더라도 역할 분담에 대한 의사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개로 무죄라는 건데 역할 분담에 대한 의사 인식이 충분히 있었죠. 나는 돈 태는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고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러 하세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공범 행위를 한 것인데 특히 이게 저는 가장 황당했어요. 시세 조정 세력으로부터 누구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공범들은 그 관련성을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이 확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사실 나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자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와. 아무리 끔찍한 흉악범죄라도 판사가 이런 식으로 봐주겠다고 한다면 뭐든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주된 영상 싱크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로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500만 원을 받았다고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관하여 그 이익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그러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모하고 전화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 난 김영선 했는데 이렇게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됩니다. 김영선 의원은 다음 날 실제로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아니, 저 당선자가요.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나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거 정리 잘했다 이분은 정말 빠르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샤넬백 2개 받은 거랑 이제 목걸이 하나 요걸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 샤넬백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라고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무죄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샤넬 같은 경우에 이게 청탁 행위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받았다. 그리고 6천만 원대 그라품 목걸이에 대해서도 이게 배달 사고를 김건희 주장하고 있는데 양쪽이 정권 초에 충분히 확인 가능한 배달 여부를 확인 가능한 윤과 건진이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 없다라는 이유로 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1년 8개월인데